네,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미 두 나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정 유효기간 1년에 총액 10억 달러를 최후 통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방위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국방부가 오늘 오후에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향해서 근접 비행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위협 비행인 건데 지금의 상황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2월 20일이죠. 우리가 북한 선박 구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를 돕기는커녕 근접 비행을 하면서 오히려 방해한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예. 그 일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레이더를 쏘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삼고 그걸 정치 이슈화해온 일본이 예.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예.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네네. 일단 국방부가 이런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고 예. 만약에 이것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 대응 수칙에 따라서 하겠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따라서 일본은 이런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어쨌든 이런 한일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것은 예. 지금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철저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일본이 호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일본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시 방위비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지난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양측이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있었지만 모두 결렬이 됐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10번째 협상안에서 내놓았다는 최종안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측이 최종안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것은 일단 방위비 분담금 금액은 10억 달러죠. 예. 우리 돈으로 1조가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다시 말하면 2018년까지 적용됐던 10차 특별협정은 기간이 5년인데 예. 이번에 새롭게 1년 주기로 개정을 해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예. 우리 정부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1조를 넘는 건 곤란하다. 네. 그리고 기간도 그렇게 1년씩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10차, 10번째 협상이 결렬이 됐고 지금 최종적으로 제안한 미측 이 입장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분담금 금액에 있어서도 변동사항이 생겼고 또 유효 기간에 있어서도 기존보다 굉장히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데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적정선이라면 분담금 유효 기간 어느 정도가 돼야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적정하다고 하는 건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지금에서 어떤 정도의 금액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측이 제시한 금액은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우리가 부담했던 9,600억 정도 그 규모의 2배를 내라. 그렇게 당초 요구를 했고 예. 그게 안 되면 50% 정도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난 12월에 있었던 10번째 협상 당시에는 그 금액이 약 12억 달러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이번에 제시한 금액은 사실은 그때보다 좀 줄어든 금액이에요. 예. 물론 우리가 제시한 것보다는 많지만은요. 예.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제시했던 금액과 미측이 제시한 금액이 상당히 근접한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협상 기간, 협정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고 하는 거는 기존보다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금액보다는
그 유효 기간이 오히려 입장 차이가 큰 걸로 생각이 돼요. 유효 기간보다는 입장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러니까 금액보다는 유효 기간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좁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현재 최후 통첩성으로 예. 제안한 그 내용이 예. 이제 바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 그렇게 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더라도 분담금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예. 이 분담금 협상이 원만하게 끝날 때 그만큼 동맹의 공고함이 입증되는 것인데 네. 이것을 자꾸 갈등과 논쟁으로 비춰질 경우 동맹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1년 단위로 한다면 계속 서로 갈등과 논쟁에 사로잡히게 되고 예. 그것이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보다는 기간이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더 이 쟁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미국이 지금 이제 비핵화 국면 속에서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는 이유, 변경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좀 하시는지요? 사실은요, 이거는 역대 정부와 좀 다른 부분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유세 기간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또 나토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나 국제 기구를 향해서 이 방위비 분담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 한국을 향해서는 무임승차,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부자 나라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할 수는 없다. 예. 또 뭐 호구의 그런 우리는 호구가 아니라 뭐 이런 언급들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 정부나 지금 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 국무부에서 아무리 한국이 지금 그동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틀린 거거든요. 우리가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상당 부분 분담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맞서서 협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거와 참 다른 부분이다. 그러니까 10차 협상에서 상당히 입장이 근접하게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안 돼 해서 이제 다시 협상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예. 것인데 예.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달 북미 정상회담 끝난 직후에 뭐 당장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한미연합연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을 들어주고 한미연합연습을 잠정 중단을 했단 말이죠. 예. 이런 미국의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지금 협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되는 그런 배경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인지 지금 최근 주한미 대사인 해리 해리스 대사도 분담금 증액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한미 방위 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다른 그렇죠. 방식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방금 언급해 주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방식이라고 얘기했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우리의 분담금을 늘려줄 수 없다면 그 주한미군의 비용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애둘러서 말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제 우리 일각에서는 미국도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그냥 쉽게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또 지금 북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해리스 대사의 언급 우리로서는 유의해서 대처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핵 협상 지금 곧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방위비 협상 문제도 그와 연계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카드로서 주한미군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뭐 끊임없이 주한미군을 철수해라라고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했던 그런 전례를 보면 예. 북한의 요구도 들어주면서 북한의 말하는 위협을 줄여주고 미국이 원하는 핵동결이나 ICBM 뭐 해외 반출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얻어내고 동시에 한국을 향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리도록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각의 분석인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당장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예. 우리로서는 우리의 지금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 한미동맹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예. 감정적 대처보다는 냉철하게 우리 안보 상황, 북핵 문제 해결, 한미동맹의 유지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다소 난항을 겪고 있긴 하지만 아무쪼록 방위비 문제 앞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